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스피드라 했잖아요. 스피드를 하는 이유는 뭐죠? 효율성 때문에 하는 겁니다. 효율성하고 뭘 위해서죠?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스피드를 넣는 겁니다. 그냥 뭐 우리가 스피드 광이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카레이서인 것도 아니고, 오로지 좋은 성과를 노리기 위해서 시간의 압박을 가져야 된다. 매우 중요하죠. 시간의 압박을 느끼세요. 예시로 뭐라 그랬죠? 뭐가 쫓아온다? 네, 이게 쫓아온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아까 하려고 했던 건 유튜브에서 안 보셨다 했죠? 제가 사람들이 왜 이거를 힘들어 할까? 왜 비효율적으로 살까? 그 다음에 왜 말로는 좋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싶다고 하는데 왜 행동은 반대로 할까? 이거를 저도 생각을 안 해봤겠어요? 많이 갈키는데. 그 원인이 요거인 것 같아요. 원근, 대소, 경중, 그 다음에 뭐 있죠? 원근, 선우, 그렇지. 요거. 원근은 뭐죠, 원근? 멀고 가까운 걸 알아야 돼. 멀고 가까운 걸 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이건 먼 거구나, 이거는 가깝구나, 그죠? 요 책상은 저한테 가까이 있죠. 그지만 저기 문은 저한테 멀리 있어. 근데 원근을 대부분 잘 모릅니다. 이게 대부분 이 거리의 감각은 물건에만 있겠어요? 어떤 일에도 있겠어요? 일에도 멀고 가까운 게 분명히 있어요. 그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먼 거예요? 가까운 거예요? 먼 거지. 여러분들이 새해 시작했을 때 새해 다짐은 먼 거예요? 가까운 거예요? 새해 다짐. 먼 거지. 근데 오늘 아침밥 뭐 먹을까? 오늘 식사 뭐 할까는 뭐예요? 가까운 거다. 오늘 아이가 학원을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건 가까운 거고, 학원에 뭘 보내줘는 가까운 거고, 금년 겨울에 대학 시험 있는 건 멀리 있는 거다. 기간이 이렇게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로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근을 어디다 적용할 수 있어요? 투자의 목적은 얻은 거죠?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멀리 봐야 돼요? 가까이 봐야 돼요? 응? 시세 차익이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말로는 시세 차익이라고 하면서 가까이에서 얻고 싶은 게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이죠. 그래서 낙찰가를 낮게 써서 미역을 먹죠. 그러나 아파트 분양을 하거나 오피스텔 분양한다는 건 먼 거예요? 가까운 거예요? 멀다, 이게 성질이.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을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강남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돼 있죠? 멀리 본 사람이 부자가 됐구나라는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건 뭐예요? 강원랜드죠? 단박에 돈이 벌려야 돼. 주식 먼 거예요? 가까운 거예요? 가깝지. 가깝게 투자하고 가깝게 많이 망하죠. 그렇지만 주식을 멀리 보고 투자한 사람들은 어때요? 벌어요. 봅니다, 이게. 그래서 주식을 한 주식을 사놓고 10년씩 20년씩 묵혀버린 사람 돈 법니다. 경제가 발달하니까. 근데 그 사이에 한 달, 두 달, 1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다가 재산 완전 까먹잖아요. 이거는 속성을, 주식은 멀리 본 사람이 돈을 벌 것 같지? 그럼 나는 멀리 보고 투자하면 됩니다. 이게 결을 따라가는 것이죠. 응? 맞죠?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면 주변 여건과 환경이 또는 투자하는 것들이 선택하는 직업들이
멀리 가는 속성이면 멀리 마음을 먹으면 되고, 이게 가까운 속성이면 가까운 데 마음을 두면 된다. 친구가 요 앞에 관악산에 가자고 했는데 히말라야 원정대 같은 복장을 하고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친구가 뭐라 그래? 또라이라 그러잖아. 너 미쳤니? 가볍게 추리닝 입고 나와도 되는데 넌 뭐야? 그럼 막 이전에 뭐 산악욕 등반에 뭐 텐트도 갖고 오고 막 이상한 거를 갖고 온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이 상황에 못 맞추는 이상한 상황들이 왜 생기느냐? 원근을 몰라서 그런 거야. 원근. 이게 이치예요, 이치. 어디 가세요? 문 잠가 버려야지. 자, 뭐라고요? 원근. 그래서 사물이 멀다 가깝다. 투자에도 속성이 먼 거냐 가까운 거냐, 단거리냐 장거리냐, 요거에 따라서 준비물이 바뀌죠. 요거를 이치를 빨리 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너무 편하게 삽니다. 경매는 늙어 죽을 때까지 부자가 된다 했잖아. 그죠? 치매만 안 걸리면 한번 진짜 제대로만 닦아 놓으면 이게 조금 신간 편하게 삽니다, 실제로. 마치 기술자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내가 제대로만 하면 주변에 돈이 모인다 그랬어요. 100% 모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이 없고, 다른 사업이 없고, 경매만 투자를 해서, 투자의 어떤 모델을 만들어 가면서, 회원들을 모집했으면 지금 엄청난 공동투자 클럽이 있을 겁니다. 그 멀리 보면 그렇게 돼. 근데 나는 그 멀리를 더 멀리 보니까 그런 잡다하고 사람들하고 얽히고 피곤한 거를 선택보다는 손쉽게 돈 버는 더 멀리 거를 보다 보니까 행오버 조수를 잡은 거죠. 멀리 봤으니까. 그래서 그냥 10억이든 20억이든 까먹어도 가보자. 멀리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규모가 크니까 멀리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짧게 보는 사람은 이런 사업 절대 못하네. 손에 쥐어주면서 야 이거 특허 넣어줄게 해도 못해. 뭐 짧게 보는 사람은. 저같이 멀리 보는 사람들은 하죠. 죽지만 않으면 해보자 한번 이거. 자, 이게 완벽하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액션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는 현상인 거죠. 아시겠죠? 자, 원근을 봐야 된다. 차등을 둬야 되고 어떤 사물에 먼 건지 가까운 건지를 살펴라. 쉽지 않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응?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느낌, 아니, 즉석에서는 터득이 안 되죠. 여러분들은 뭐 이제 처음 듣는 얘기고, 저는 이거를 사업에 늘 도입하려고 하고 어떤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먼 건지 가까운지를 항상 자를 대했어요. 항상 원근 자를 대가지고 뭔 상황이 있으면 갖다 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도 그 자를 대야 돼. 갖고 있어야 돼. 마음속에 원근 자를 하나 꽂아놔. 뭔 자? 뭐라고? 원근 자를 대고 항상 갖다 대란 말이에요. 이게 뭔 거예요, 장거. 이렇게 진짜로 원근자를 대야 돼. 그러면은 쉬워집니다. 자, 어떤 여자랑 사는데 괴로워 죽겠어. 근데 아이들이 있어. 그러면 헤어지면은 아이들이 어쩌고 나도 밥을 내 손으로 해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죽지 못해 산다. 근데 멀리 쳐다보면은 나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 그럼 멀리 있는 가치가 중요한 사람은 지금 이거를 빨리 파토내고 나는 자유롭게 가야 되겠다. 그러나 가까이에 눈앞에 떨어진 시선이 멀리 안 가고 여기에 있다 보면은 당장의 그런 이상한 불행 속에서도 행복한 척하고 그 불행을 유지시키죠. 언젠간 개선되겠지. 누군가가 구세주가 나타나서 나를 구해줄 거야. 그러면서 계속 지옥 속에서 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까이 보는 사람은 그걸 하고 멀리 보는 사람은 현재 이런 걸 치워버린단 말이지. 이게 선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게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유튜브에도 원근 대소 얘기를 막 꺼냈지만
이제 판서가 있으니까 저는 대중에 눈을 맞추면 예를 좀 더 많이 드는 편이고 혼자 있으니까 이제 몇 가지 예밖에 못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남 씨는 그거 안 들었어? 그치? 자, 그게 원근에 관한 문제다. 들어보면 느낌이 올 거예요. 자, 그럼 대소도 있다. 큰 일과 작은 일이 있잖아요. 큰 일. 그죠? 큰 거하고 작은 거가 있잖아요. 그죠? 100만 원이 커요? 만 원이 커요? 1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을 집으면 되죠. 100만 원이 커요? 1억이 커요? 그럼 1억을 잡으면 돼. 그럼 그게 뭔 얘기입니까? 그러잖아. 자, 서울에서의 땅값 상승률이 커요? 지방에서 땅값 상승률이 커요? 그러면 1순위로 산다고 하면은 내 고향 괴산과 증평이어야 돼? 수도권이어야 돼? 대소가 나뉘었잖아. 그지? 근데 여기에서 저는 면적으로 보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같은 돈 대비해서 대는 면적이 넓은 증평이겠지. 근데 저는 면적이 아니고 돈인데요? 돈의 대소로 보면은 당연히 수도권이겠지. 아니면 광역시거나 시골보다는. 자, 이게 대소를 구별하면 작은 돈과 큰 돈이 구별돼서, 자, 여러분이 하나의 직업, 한 몸뚱이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투잡을 안 띄고 하나를 띄워야 된다면 내가 돈이 목표인데요. 그러면 대소를 나눠서 돈이 목표인 비 오는 날 그 전깃줄 고압선 닦기 이런 걸 해도 되잖아. 돈에 관한 문제다 이게. 그러니까 돈에 관해서 내가 대소를 원하면 큰 거와 작은 거가 딱 그 관점에서 쫙 보면 이 직업은 돈 벌고 이 직업은 돈 안 벌고를 그냥 나눠지잖아. 안 그래요? 자, 공무원이 월급을 많이 벌까요? 기업하는 사람이 더 많이 벌까요? 그렇지. 공무원 월급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 사회의 1순위는 공무원이죠? 그렇지. 안정적이라는 단어가 오다 보니까 대소가 흔들려 버리잖아. 맞죠? 이상하다. 분명히 1억보다는 100이 크고 100보다는 1억이 크다라고 말을 했지만 급여의 문제로 보면은 어때요? 공무원 월급보다 대기업 단위 월급이 홀라. 그런데도 왜 이게 좋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공무원 할 거예요. 왜요? 안정성 때문에. 그러면 대기업 하다 중간에 잘리면 굶어 죽나요? 아니단 말이지. 이게 굶어 죽진 않잖아요. 대기업 다니다가 급여를 받다가 나오면 공무원만큼 또 다른 직업을 또 버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대소를 모르는 사람이 공무원에 꽂히는 거다, 이게. 이해되세요? 그래서 대소를 모르는 자구나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 그 사람 입에서 저는 돈은 관심 없고요. 그냥 안정적 직업과 국가에 봉사하고 싶어요. 그럼 공무원이 맞지. 근데 공무원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돈을 많이 벌잖아요. 왜요? 국가가 망해도 월급이 나오잖아요. 이런 류의 어떤 정말로 돈을 대소보다는 전쟁시라든가 IMF시라든가 정말 이상한 상황 속에서의 돈을 버는 걸 조금 리스크가 덜하는 거를 가지고 돈이 크다 대라고 본다 이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또 착각 현상이 거기서 나와. 그래서 어떤 논리적으로 대소가 틀리는데 그걸 고집하기 때문에 완고해지고 옹고집이 되고, 옹고집이 되니까 나이 들어서 이상하게 공무원들이 권위적이 되죠. 7급 하다가 은퇴를 해도 마치 그 국무총리 하다 은퇴한 것처럼 모가지가 뻣뻣해. 이렇게. 신기하죠? 신기해. 공무원 한 20, 30년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돼. 그래서 혹시 그 총리 출신인가요? 그러면 7급인데 이래. 깜놀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단계에서 어정쩡하게 사고가 잘못되면은 사람이 고집쟁이가 돼버립니다. 이것도 다 어디다? 대소 판단을 못해서. 큰 돈과 작은 돈. 자, 그럼 대소와 원근이 섞인 경우가 있겠네? 그죠? 멀리 둬서 큰 돈이 벌 때가 있고, 멀리 봤더니 작은 돈이 올 수도 있어요. 자, 요런 데에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야, 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요것만 딱 중시해도,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한 어떤 선택지가 오면
갖다가 이제 이리저리 치는 거야. 다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런 연후의 어떤 부동산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신법까지는 잘 몰라도, 그러니까 흐지부지 몰라도 부동산은 사고 다 합니다. 옛날에 그 임자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몰라요. 근데 반대로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투자를 성공을 시켰어요. 성공을 하는 과정이 있었겠죠. 여기서 좌충우돌이 엄청 많았어. 나중에 들어보세요. 좌충우돌이 되게 많았어. 그러니까 이쪽 저쪽 부딪히면서 포기를 안 했지. 우선은 이 사람들은. 저는 포기라는 단어가 사전에 없어. 이 사람들 인생에는 포기가 없어. 포기는 안 하고 좌충우돌하다 보니까 이 과정 속에서 뭔가가 얻어지죠. 지혜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했더니 좀 편하고 돈을 벌더라. 이게 좀 나오죠. 그래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거를 알면 이게 쉬운데 몰라도 이렇게 역으로 돌아서 알게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내가 얘기 들어보면 딱 요걸 좀 구별하는구나. 이해되시죠? 자, 요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만 오늘 처음 들은 거야. 내가 이제 제가 맨날 생각했던 거를 오늘 처음 들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한번 싹 가면서 원근 대소였나 원소 근대였나 뭐 이래버리면 끝장이야. 이래면 구제불능이야. 그냥 요거 정도는 알아야 돼. 그죠? 자, 경중은 뭐죠? 가볍고 무거운 거다. 가벼운 거는 뭐고 무거운 거는 뭐냐. 이거를 구별해내야 돼. 일의 경중을 분간한다 그러죠. 사안의 중대성을 분간한다 이런 표현 들었죠. 사안의 중대, 무거울 중 큰데.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한다.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은 막 연초에 뭐 전쟁 난다 그랬어요. 실제로 4월에 미국 항공모함 들어와 있고, 일본 쪽에 항공모함이 3대가 있었어요. 실제로 트럼프는 공격한다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하듯이 통일 정책을 동계올림픽 때 이게 얘네가 안 왔잖아요. 그러면 정말 4월 초에 한번 폭격한다고 했었어. 그러니까 항모가 3대나 들어와 있어서 중국이 긴장을 엄청 했죠. 그러니까 갑자기 김정은이가 순돌이가 돼 있었죠. 2월부터 1월 말부터는 집을 비우고 어디로 간지 돌아다니면서 잠을 잔대잖아요. 언제 픽업해서 데려올까 봐. 미국 놈 헬기가 얼마나 좋은지 위에서 무서움으로 스텔스 헬기가 딱 뜨면은 이렇게 줄 타고 내려와서 걔를 픽업해서 데리고 나와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잠을 딴 데서 자고 자기의 관용차를 부하 직원한테 주고 야 네가 타고 다녀봐 죽나 안 죽나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야. 진짜로 막 전쟁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몰랐죠? 중대성, 중하고 무거운 거. 중대, 무겁고 크다. 그러면 중대성을 알면 불이 막 났어. 제천에 화재가 확 났어. 화재가 나서 사람이 한 30명인가 20몇 명이 죽었죠. 자, 중대성으로 따져보면은 소방관들도 일을 분명하게 했었어야 해. 물론 소방관 인적 원인이 뭐 인력이 없네 뭐 없네 하지만 그 중에 리더가 중대성을 아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2층 유리창 깨는 거 일도 아니야. 뭘 깨지네 안 깨지네 그냥 두들겨 깨면 되지. 깨는데 5분 3분도 안 걸려. 뭐 유리창에 있는 쇠로 때려버리면 되는데 이게 돌아다니는 놈들 리더들이 전부 뭐 이런 거야. 그냥 눈앞에 보이니까 물을 습관적으로 뿌려대고 이런 거예요. 세월호 때는 약간의 어찌 보면 고의성이 있어도 보이고 그거는 이제 어리버리해서 해양경찰이 못 구한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옆에서만 돌고 구하지를 않잖아. 이 새끼들이 들어가지를 않잖아. 한 명도. 그거는 의도성이 있어 보이지만 그냥 눈에 보면 보이는데 그거를 마치 구할 것처럼 노력했다 그러면 우리 눈이 다 뽑아버려야지. 우리가 봤는데
그죠? 자, 뭐예요? 중대성이 뭐예요? 불 끄는 거, 요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죠? 파트를 나누는 선후가 있어야 돼. 여기도 선후까지 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네 가지를 가슴속에 깊이 보잖아요. 그러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많이. 아주 많이. 진짜로. 저는 요런 거를 가지고 여태 살아왔고 요걸로 돈을 벌었어요. 일이라는 게 선후가 있고요. 중요도가 경중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마트를 운영할 때나 근데 이제 더 크게 운영하면 우리의 삐리리를 운영하죠. 뭘까요? 우리의 뭐를 운영하죠? 인생. 한 방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경영자가 돼서 직접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요거가 없으면은 항해가 안 돼요. 인생의 운영이 갈수록 부딪히고 이상하게 혼미하고 미궁에 빠지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소경중 선후 어느 게 먼저냐? 딱 선후.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게 있을 건데 선이냐 후냐 막 이런 거 가지고 이걸 먼저 해야 돼, 저걸 늦게 해야 돼, 뭐 이게 중요한 거야, 저걸 중요한 거야. 최악은 뭡니까? 작고 가벼운 거를 먼저 하는 거지. 최악은 뭐야? 작고 가벼운 걸 먼저 하고 무겁고 중요하고 크고 원대한 거를 뒤에 해버리니까 안 되지. 항상 이게 최악이지. 그러니까 보세요. 딱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만 딱 예시를 들게요. 자, 이제 집중하고 계십니까? 네. 자, 여러분이 저녁 8시에 남편이 친구들과 술보다는 식사를 하러 온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화를 딱 상세하게 오다를 주는 게 아니고 8시에 친구들하고 밥 먹으러 갈게. 그리고 툭 끊어버렸어. 밥 먹으러 갈게. 근데 밥 먹으러 갈 테니 친구랑 갈 테니 친구가 몇 명이니까 뭘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밥을 먹는다. 그러면 8시에 갈게가 8시에 도착이야, 8시에 먹게 해달라는 거야. 헷갈리죠? 이게 조사 포인트예요. 시세조사 분석 때 이 말에 가지고 이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 8시에 갈게. 그럼 8시에 온다는 건가? 아니면 7시 반에 와서 씻고 8시에 밥을 먹겠다는 건가? 헷갈리죠? 자, 그런데만 대부분은 여러분들은 그냥 8시에 간다 그러면 8시에 온 줄 알고 6시에 가만히 있죠. 그런 다음에 남편이 내가 8시에 온다 그랬잖아. 야, 네가 온다 그랬지 밥 먹는다 그랬냐라고 가지고 둘이서 싸우지. 그러면 야, 그게 나는 급해서 이랬는데 너가 그게 판단이 안 되면 나한테 전화 한 통화만 해서 8시에 커밍한다는 건지 와서 밥을 먹겠다는 건지 물어보면 안 되냐? 그건 네가 먼저 말하면 되잖아, 이 새끼야. 그러면서 싸우잖아. 통상 그러고 싸워. 여자가. 이게 말 가지고 싸우는 거야, 이게. 자, 근데 8시에 밥 먹으러 밥을 먹을게. 밥을 먹고 할 거야. 그러니까 8시까지 가면 밥 먹게 해줘. 라고 남편이 굉장히 합리적인 거. 남편이 하나 있다 칠까요? 말을 굉장히 구체성 있게 하는 사람이 있어.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여자는 요리를 하죠. 첫째 밥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됩니까? 찌개도 끓여야 돼.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불고기를 뭐 한다 그럴까요? 복사씨 불고기 요리하는데 몇 분 걸려요? 재료 있으면 뭐 금방 하는데 시장 봐갖고 오는 것도 시작하면 1시간 다 걸렸지. 그러니까 시장 봐가지고 오는 시간이랑 빼고 여기서 이제 재료가 있다 치고 요것만 전념했을 때? 그것만 전념하면 10분이면 10분이면 그런 거예요? 아니 불고기 뭐 졸여서 뭐 하는 거 있잖아. 찌개는? 찌개 10분. 그렇게 빨리 끝나는 거야? 밥은?
밥은 한 통상 20분이면 먹어요? 예. 뭐 이래. 아니 요리가 있다고 하자고. 요리 뭐 탕수육이나 뭐 이런 거 한다 치자고. 탕수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뭐 할 때 돈가스 몇 분 걸렸어요? 튀겨야 되니까 좀 시간이. 튀기는 시간 말고 이렇게 묻히는 시간도 있잖아. 이상하네.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떤 거였냐면 이 요리 중에 시간 차이가 좀 있는 걸 나는 원했는데 다 그냥 비슷비슷하네. 자, 그러면 이게 8시에 밥을 딱 먹게 하려면 어떤 요리는 7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 자, 이런 게 이제 바로 그거야. 이게 바로 이 문제가 이제 등장하는 거야. 그죠? 자, 어떤 거는 밥은 예를 들면 30분 걸린다고 하니까 밥은 이때 안 쳐도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식탁을 차릴 때 수저하고 그릇 놔야 되잖아. 여기 차리는 행위. 이때쯤 시작해도 되죠? 그 다음에 밥을 이때부터 하지만 찌개를 이때부터 해놓으면 여기서 식을 수 있으니 밥과 동시에 시간차를 두고 여기서부터 찌개를 끓이기 시작하면서 찌개를 일단 이렇게 해서 불 켜놓으면 그 다음에 밥을 쌀을 씻어서 여기다 올리면 되죠. 근데 이 찌개를 끓이는 시간을 밥을 안 치는 시간보다 늦게 시작하면 이때 찌개가 완성되겠죠. 이게 이제 선우 문제가 등장하는 거잖아. 타임을 맞추려고 하니까 선우가 되게 중요해졌어. 선우를 결정할 때 지금처럼 8시에 맞추려면은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후인지를 맞추려면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많이 해봐야 돼. 응? 그렇지. 개별 요리와 개별 시간대가 몇 분이 걸리는지를 알면 이거를 귀신같이 할 수가 있지. 그죠? 그래서 7시에 시작하고 6시, 예를 들면 6시 30분에 남편이 전화 오면 부랴부랴 가서 이때 시장을 봐와서 이때부터 출발을 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 남편이 뭐라고 하면 야, 뭐 먹고 싶은데 이거 그러면 그거 할 때 내가 한 3, 40분 걸리는 걸 통계로 잡고 그 요리가 집에 있으면 여유가 있는데 그 재료가 집에 없고 요 앞을 나갔다 와야 되는데 이마트가 차로 15분 갔다가 15분 바로 와도 30분인데 거기서 장을 아무리 봐도 30분이다. 그럼 나는 1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6시 반부터는 요리를 할 수가 없으니 이때부터는 7시 반 정도 되니까 이때는 이 30분 안에 못 맞춘다라고 해서 그 즉시 말이 나오는데 맞죠? 바로 그거다. 그러다 보면 요리를 변경하겠죠. 야, 시간 안에 맞추려면 이거가 해야 되고 메뉴를 축소해야 돼. 이런 말들이 자연스레 나오죠. 그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이런 게 혼합되어 있어서 그래.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는데 이 논리와 그것을 사업하고 돈에 투자를 못하는 거야. 돈벌이에 쓰질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공부할 때 아까 말한 공부할 때도 우리가 혼동이 됐던 게 뭐예요? 다 선우와 경중을 헷갈렸던 거죠. 선은 뭐였어요? 스피드하고 편견이었지요. 그죠? 경중도 무거운 거는 스피드하고 편견 타파. 그런 거였다는 그 독해력 향상. 경중을 몰랐다. 선우를 몰랐다. 그래서 이 시간 안에 딱 맞추려면 개별의 액션에 걸리는 소요 시간을 잘 알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중복되거나 같은 시점이 시작을 하거나 해야 되는 행위들이 갑자기 그 트래픽이 초과될 때가 오겠죠. 그거 한 배를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남편이 8시에 딱 왔더니 친구들하고 딱 왔더니 소주에 와인까지 착 갖춰놓고 잔까지 세팅이 딱 끝나 있는 거야. 거기에 클래식까지 싹 돼 있고 그 다음에 향초가 탁 해서 향이 코가 싹 좋은 거야. 그쯤 되면은 집안 청소 물론 다 돼 있어. 왜? 요 시간에 하고 끓이는 동안에는 얼른 뭐를 해야지. 손님이 온다니까. 자, 여기 집안 청소 미션까지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은근히 보면 복잡한 거야. 야, 밥만 먹으니까 식탁만 깨끗한 거 아니잖아요. 손님이 온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 그럼 뭔가 치워야 돼. 그런 행위까지도 포함이 돼서 이 시간을 맞추려면 요게 똘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뭐 밥은 있는데 찌개가 없든가 찌개만 돼 있고 밥이 앞으로 30분 기다린다든가 뭐 요리가 뭐가 빠졌다는가 잔은 안 닦아놓고 이제 와서 애기한테 시켜서 야, 나 동네 가서 소주 사와라 그러질 않나 이런 일들이 여기에 난무하고 집구석이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티격태격하죠. 이게 야 나는 열심히 했다 그러지.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 요리를. 그지만 밥은 앞으로 1시간 더 기다려야 되고 집은 더럽고 소주는 다시 또 갔다 와야 되고 갔다 오면 15분 걸리고 그럼 분위기는 파장 상태 돼 있고 요런 일이 결과가 나오는 거라. 그지만 어떤 선우를 분명하게 알면 어떤 거는 뒤에 정말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면 조금 뒤에 와도 되는 문제는 처음에 나중에 좀 준비해도 되고 급한 대로 요거 먼저 드세요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게 이제 속성입니다. 그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1억을 가지고 어느 걸 먼저 투자할까도 이 문제가 딱 봉착한다. 그래서 나온 게 뭐 징검다리 물건을 사세요, 어쩌세요, 뭐 개수를 많이 늘리세요, 어쩌세요, 뭐 하고 뭐 갭 투자의 장단점을 분석하세요. 다 이 논법으로 탁 보면 바로 보여버린대. 인생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판단을 하고 원근 대소 선택의 순간 보세요.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그죠? 경매는 오래 가야 터득이 되죠. 경매는 요때부터 시작해야지 요때 정도는 지나면 여기서 고수 소리 듣는다 칠까요? 그러면 요때 시작을 해야 돼. 이때가 투자고 여기가 공부 개시 시점이야. 그래서 한 요 정도 세월을 익혀야 내가 투자를 해도 안전해. 그러니까 투자는 돈이 될 때 하는 게 아니고 돈 벌기 전에 하는 거죠. 돈은 이때 들어와. 그러면 사람들은 돈이 이때 들어온 다음에 공부하려고 그러죠? 돈이 들어오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실력을 닦는 시간이 얼마 걸려. 그럼 당연히 이때부터 시작하는 게 공부죠. 맞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대소 원근 경중을 아는 거죠. 이 개념하고 똑같죠? 8시에 밥 먹으려면 몇 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돼. 그래야 8시에 밥을 먹어.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가 60세다, 50세다. 50세에 어떤 위치에 가고 싶어. 그 다음에 아니면 금년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 그럼 역산해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언제쯤에 입찰하고 어떻게 하고 지금 공부는 내가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고 그 다음 스케줄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팀의 모임은 어떤 형태로 꾸려나가야 되는지까지 결론이 딱 나와버려. 그렇지 않을까요? 목표점이 딱 나와 있다면 이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결론이 탁 나와.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이렇게 하면 이 시점 절대 못 맞추고 이때 가. 아니면 죽어. 이렇게 저가 마치 점쟁이처럼 맞추면 거의 10중 8구 맞아요. 그래서 저보고 가끔 보면은 뭐 즉시 알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돈 벌지 안 벌지 안다. 끝까지 갈지 안 갈지 안다라는 게 다 이런 기법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점을 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분 내키는 대로 치는 걸 되게 싫어해요. 되게 논리적이고 근거가 완벽해야 돼. 그래야 다음번에 기분 나쁠 때 너 안 돼 그랬는데 기분 좋을 때도 너 안 돼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잖아. 기분 나쁠 때만 안 돼 그랬다. 기분 좋다고 돼 이래버리면 그게 완전히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자,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그 가방들은 다 준비하셨나요? 아니, 이제 정리하고 내려오시고 요거는 과제로 꼭 적어 놓으시고. 네. 오케이? 네. 자, 움직이시죠. 네.